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5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4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인년 계사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겠습니다. 물상으로 비유를 하면 회목이라고 하죠. 회목 또는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꽃나무를 말하는 거고, 또 달리 회초라고도 하죠. 꽃을 피우는 화초, 대표적으로 뭐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등등, 뭐 국세가 좋으면 꽃을 피우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은 뭐 넝쿨 식물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호박 넝쿨, 담쟁이 넝쿨, 뭐 기타 뭐 칡넝쿨 같은 것, 또 뭐 갈대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반면에 이제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 간목 같은 것,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목인 간목은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목은 기본적으로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지만, 을목은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제목으로서 쓰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으로서 을목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신치용하는 것도 다르죠. 간목 같은 경우는 작벌을 해서 제목으로서 재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를 위주로 쓴다라고 하면, 을목은 금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가 용신일 때 수가 부족하면 금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자, 병화가 용신인데 병화가 약해요. 그러면 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해 줄 수 있겠고, 개수가 용신인데 수가 약해. 그러면 경신금 등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면 되겠고, 반대로 겨울에 을목이 해자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신을 앞에 놓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단 기본적으로 일간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단 사주 국세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선될 것이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월령을 보게 되면은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본시 사화가 음이 되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본질을 보게 되면은 체음용량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그 본기가 병화가 되기 때문에 체음용량, 얘는 양화로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이렇게 육친을 논할 때는 사화를 양화로 보죠.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관격이 되는 것이다. 단 4월은 화가 임간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목은 여기가 병지가 되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상관격인데 이거를 목화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어떻게 된다? 설기과다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인성인 수가 있어서 을목을 생해주고 많은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무토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될 수가 있겠고,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정관격이 되죠. 음목이 양금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기인 병화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한적인 목화진상관격의 설기과다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격, 정제격, 정관격 세 가지 범주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인제 요 상태에서 을목이 약해서 약하고 화가 왕한 중에 연지를 보게 되면은 인목을 얻었습니다. 인목. 자, 을목이 약한데 인목을 보게 되면은 을목이 뿌리를 내리죠. 통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목화 진상 관격이 될 때는 비견겁제도 중요하지만 인성인 수가 있으면은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고 봅니다. 수를 일간을 생해주고 화를 조절시켜주는 조우의 역할까지 하는데, 목이 있으면 일간의 뿌리를 내리지만은 목은 다시 화를 생해서 조열해지게 만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병화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아무리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어떤 나무? 마른 나무죠. 고사 말라서 비틀어진 그러한 화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이 있어줘야지만 을목이 생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일지에서 축토를 얻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만약에 저것이 미토였다고 하면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열함을 더 가중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입니다. 축중 개수가 암장되어 있고요. 축중의 신금이 또 개수를 또 상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 미약하지만 축중 개수로서 일단은 당장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은 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좀 좋은 점은 개수가 다시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돼서 개수가 좀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고 을목을 생해주는 구조도 나쁘지 않지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해수면 이제 사회축이 돼서 안 되겠네요. 이것이 이제 단지 축에 뿌리던 개수이기 때문에 인성인 수기가 어떻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되니 생시에서는 좀 수를 좀 보충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4월생에 병화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상관격이라고 했고요. 일간이 목이고 상관이 화이니 목화 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구조가 되어 있고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마를 수 있다. 인을 본 것은 을목이 통근하는 것은 좋지만 수가 없으면 화왕목분이 되겠죠. 화왕목분 또는 이제 분 비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가 왕하면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죠. 수가 있으면 화를 억제해서 나무가 살 수가 있겠죠. 축에 뿌리를 둔 개수 투출돼서 미약하지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수기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병자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수를 얻어서, 물론 이걸 자축합토로 이게 볼 수 있겠죠. 자축합 그래서 토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저거는 건토가 아니라 습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고 개수가 요 자의 뿌리를 좀 충분히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축에 개수 투출되어 있으면 그렇게까지 조열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토인 축토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 일지에만 뿌리를 뒀던 것을 이제 시지에 있는 축토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자수를 하나 좀 얻는 것이, 자수는 이제 해수를 이런 식으로 좀 얻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아쉽죠. 수기가 목화운보다 이제 금수 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토가 병이 됩니다. 인성이 용신인데 무토 재성이 투출돼서 그것도 무토가 투출돼서 임성을 파하죠.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재극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참재 파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탐재괴인이라고도 하죠.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을 탐하게 되면 내 인성을 갉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을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고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김효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탐재 파인 탐재괴인 개수이기 때문에 기토는 개수 정도는 능히 극해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는 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경금이 있어서 수가 용신이니까 수를 생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경금이 을목하고 일간 을목하고 이거는 서로 탐합하게 되면은 망해서 생하지 않는다. 탐합하면은 탐합하느라고 개수를 생해야 되는데 개수 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금지 개수를 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신금이 개수를 생하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을목을 갖다 공격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개수가 와서 화해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신금 옆에 을목 일간 옆에 신금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좀 썩 좋은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걸 뭐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어차피 축에 뿌리를 둔 임수 개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수가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또 추출되어 있어도 이거는 뭐가 문제다? 축미충이 되게 되면은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매몰되게 되면 아무리 천간에 개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냥 증발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갑신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수해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 안에는 신중 임수가 있죠. 개수가 축신에 다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갑신시 또는 아까 말했던 이제 정해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목은 인에도 뿌리를 두지만 해수에도 뿌리를 두겠고 개수가 축해에 뿌리를 두니 수기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이거 사이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사이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